자, 그럼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로버스트 컨트롤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로버스트 강행 제어기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에러를 통해서 또는 에러가 목표 지점이 0이 되거나 하면 x라고 하는 변수도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위치 s는 x 프라임 플러스 람다 x라고 표현이 되겠고요. 전에 있던 수식 유사하게 뭐 뒤에 예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x 디자이어드를 집어넣고 뭔가 변환을 시키면 또 다른 s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명확하게 조금만 더 눈여겨서 지켜보면요, 이 값이 0이 되는 거를 슬라이딩 서피스 위에 올라간다고 했었고요. 만약에 여기가 0이 되면 이게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특정한 상수를 곱할 수가 있겠죠. 뭐 상수 k라고 하는 걸 한번 곱해 볼게요. k 2다 플러스 k 람다는 2는 0. 이런 스타일의 수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람다하고 k는 같이 합치게 되면 뭔가 k 또 다른 변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잘 눈여겨서 지켜보시면은 에러에다가 뭔가 상수 곱했고요. 에러 도트에다 뭔가 상수 곱했죠. 이제 슬슬 보이시는 겁니다. PD 컨트롤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이와 같은 수식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S가 0이 된다는 것은 뭔가의 PD 컨트롤 입장에서 본다면 PD 컨트롤의 출력이 0이 되는 경우를 뜻하는 거고요. PD 컨트롤의 출력이 0이 된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에러가 더 이상 없는 거고 에러에 대한 미분치가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죠. 두 개가 다 0인 경우를 뜻하니까. 그러면 에러도 0이고 속도도 0이 되는 지점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수렴한 곳, 목표값에 도달을 했을 때에는 더 이상 출력이 안 나가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컨트롤러라고 하는 입장이, 컨트롤러가 이 부분은 2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에러에 대한 것들은 PD 컨트롤러 그대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탄성 에너지가 모여있는 곳,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은 운동 에너지가 있는 부분이고 그 에너지들의 합이 더 이상 집어넣지 않아도 되는 곳, 0인 곳, 즉 안정된 곳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특이하게도 PD 컨트롤의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0이 되는 포지션을 무언가 의미 있는 지점으로 삼은 것이고요. 그래서 PD 컨트롤러의 값이 0인 곳에 가면, 물론 이제 구성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S가 0이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어심토티컬리 수렴해 간다라는 정의를 쓰기도 합니다만, PD 컨트롤러하고의 비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도 굉장히 재밌는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S가 0이다라는 건, 즉 이 부분은 무언가 안정화된 지점일 텐데, PD 컨트롤은 중간 과정에서 이것이 0이 되는 지점은 거의 나타나질 않죠. 그러니까 출력을 내보내지 않는 경우가 없는데, 출력을 내보내는 유일한 경우는 사실 수렴을 했을 텐데, 이 무언가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이 자체에 S가 0이기만 하면 이 녀석들은 무조건 수렴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0이 되게 하는데 의미를 두고, S 플레인보다 높으면 다시 S 쪽으로 들어오게 하고 S 플레인보다 낮으면 S로 가게 하는 부분에 스위칭 액션이라고 불리는 사인 펑션만을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PD 컨트롤에서 또 다른 형태의 유명한 제어기들로 우리가 수식을 일부 변형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특징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K라는 제가 상수를 아까 곱했었는데, D 컨트롤과 P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이 무언가 아주 단일하게 람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의 비율만 가지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부생이고 비전형 제어나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안 익숙하긴 합니다만, PD 컨트롤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이렇게 무언가에 일관된,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변수들을 이런 축, 여러분들 뭐 PCA 이런 것들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변수는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한 성분들, 서로가 서로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인데 어떤 축으로 관통하게 되면 문제가 되게 심플해지는 경우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도 이 팩터들이 날아가면서 에러에 대한 것들을 KP하고 KD에 대한 것들을 하나의 변수로서 표현을 하다 보니 개인 컨트롤 하기는 일단
개인 튜닝하기는 굉장히 수월해지는 것이고, 이게 0이 되면 자동으로 수렴한다라는 성격을 이용한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뽑아내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형태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고요. 특히나 아까도 짧게 얘기 드렸습니다만 KP, KD라고 하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아마 개인 컨트롤 해보시면 P를 높일지 D를 높일지, 그리고 P를 높이면 D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D를 높이면 또 P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런 서로가 서로끼리 물고 물리는 관계들이 에너지 수식상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정말로 내가 특별한 또 다른 차원 하나를 이 안에다 정의를 하게 되면 나머지 두 개를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 쉬운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의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PD 컨트롤, 이론적으로는 뭐 명확합니다만,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냐에 따라서 정말 재밌는 여러 가지 사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이제 지난번 얘기 드린 대로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를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숙제로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발표나 또는 뭐 리포트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숙제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숙제에 대한 얘기는 비선형 제어가 끝나고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뭐 예년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 특이한 좀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쿠카는 굉장히 유명한 독일 그 로봇이죠. 독일 쪽의 어떤 정밀 산업의 하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심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쿠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유행하지 않습니다만, 뭐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제 기억에 2015년 아이로스 때 쿠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댔던 굉장히 좋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6년에 국내 대기업들이 돈을 댔던 걸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쿠카가 돈을 많이 투입했던 경험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요 예제를 오늘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숙제편에 넘어갈 때 많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조금 짧게 얘기 드릴게요. 자, 어디냐? 프로그램 중에서 로봇 쪽에 들어가셔서 로봇의 쿠카라고 하는 예제가 있습니다. 쿠카 예제를 F5번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이런 로봇이 한 대가 띵 하고 나옵니다. 바로 쿠카 K200이었나? 로봇 이름은 제가 까먹었고요. 이 녀석이고요. 이 녀석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하신 거하고는 다르게 내부에 포드 다이나믹스 솔버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제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10도, 20도, 30도 3자유도만, 포지션 레벨의 3자유도만 먼저 제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시면은 조금 보통 때 키네마틱스만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 다른 각도로 000으로 한번 넣어보고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쿠카 컨트롤 000 하면 원래 초기 위치로 돌아가겠고요. 움직임을 보시면 약간 꿀렁꿀렁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프에서 눈여겨보시면 되겠는데요. 다시 브레이크 걸고, 쿠카 10도, 20도, 30도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도가 10도, 두 번째 조인트가 20도, 세 번째 조인트가 30도인 예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띠용. 자, 우선 끊고 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이 첫 번째 조인트, 바로 이 베이스에서 세타 1에 해당하겠고요. 두 번째 빨간색이 세타 2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타 2는 이 녀석이 이렇게 이 어깨 부분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 다음에 초록색이 세타 3 엘보우 파트가 되겠고요. 잘 둬야지.
이 엘보우 파트가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키네마틱스 기반의 제어를 하실 때에는 이런 꿀렁꿀렁하는 현상이 안 보였죠. 그리고 지금은 포워드 다이나믹스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워드 다이나믹스는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따로 컨트롤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PD 컨트롤해서 로봇 팔을 실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로봇이 지금 처음에 보시면은 이렇게 딱 이 자세에 있다가 세타 1은 10도만큼 움직이고 세타 2는 20도, 세타 3는 30도만큼 움직이는 과정인데 세타 1은 사실상 위에서 봤을 때 회전이 있다 보니 동적인 현상들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PD 컨트롤 되고 있는 결과처럼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세타 2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타 3가 이 부분이니까. 그래서 세타 2하고 세타 3는 보시면은 20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20도에 가서 수렴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오버슛이 크게 꿀렁 하고 움직였고 이 녀석이 세타 2가 크게 출렁이니까 엘보우 파트 세타 3도 쿨렁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3학년 때 로봇공학에서 들은 얘기 보신 것처럼 세타 2에 해당하는 어깨 파트가 조금 더 중력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분들 그 수업 시간에 배우셨던 M 세타, 세타 2다, V 세타, 세타 도트, G 세타 바로 이 부분은 토크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너시아도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올리 효과가 되게 큽니다. 이 녀석이 두 번째 축이 움직일 때 세 번째 축도 움직이니까 이 녀석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위에서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하니 V항도 생각보다 좀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력 방향으로 지금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을 처음에 0도였다가 20도까지 치솟아 올라가야 되니 처음에 토크가 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뭐 게이트 컨트롤은 대충 해놨기 때문에 오버슛이 무려 한 8도 정도 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실제 로봇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기어비가 되게 높기 때문에 기어비가 높으면 하모닉 드라이브 같은 뭐 500대 1 이상 최소 1000대 1, 2000대 1이 들어가다 보면 기어비가 높기 때문에 댐핑이 굉장히 커서 댐핑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는 오버슛이 많이 깎여 나가겠죠. 그래서 마치 위에 있는 3번처럼 이렇게 꺾일 텐데 이 시뮬레이션은 포워드 다이나믹스이지만 각도 레벨의 감속기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댐핑 효과가 적어서 굉장히 많이 치솟아 올라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컨트롤러에서 댐핑 효과를 더 많이 주시게 되면 지금은 오버슛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컨트롤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오버슛은 실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컨트롤 값을 낮춰주더라도 얘들이 많이 꺾이면서 수렴을 할 겁니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제어에 대한 어떤 간단한 PD 컨트롤을 여기서 느껴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이 녀석들 꿀렁 하면서 오버슛이 위쪽으로 많이 있는 것들 보시겠고요. 거꾸로 내려가는 경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다시 내리면 밑으로 출렁이는 게 보이시죠? 000 각도로 10도, 20도, 30도에서 000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파란색은 사실 그냥 중력하고 상관도 없고 이너시아의 영향만 그리고 아주 작은 V, 코리올리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파란색은 곧바로 잘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엘보우 파트는 내려오니까 이게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이 엘보우 파트도 살짝 출렁였고 그 다음 제일 심각한 두 번째 축은 밑으로 쿨렁 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적인 현상들이 이 예제에서부터 쿠카 예제에서부터는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은 댐핑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모닉 드라이브에서 댐핑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이거보다는 제어하기 편합니다만 이 예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댐핑을 굉장히 많이 오지게 많이 주셔야지 제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들은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런 그 쿠카라고 하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예제들을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카 시뮬레이터 중에는요, 쿠카 NL이라고 하는
이 넌리니어 비선형 컨트롤 관련된 부분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이 쿠카에즈에서는 이 SMC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하고 뒷부분에서는 TDC 타임 딜레이 컨트롤 이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PD 컨트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격적인 부분들을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여러분들이 PD 컨트롤을 그냥 나는 모터 갖고 할래 라고 하면은 모터 갖고 할 때는 타이머 이벤트라고 하는 샘플링 타임에 대한 것들은 그냥 한 번만 세팅해주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샘플링 타임에 대한 영향들이 되게 좀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예제들에서 0.00이라든가 0.005 DT라고 하는 밸류들을 제가 정리를 할 거고요. 이 값이 어떤 값인지 여러분들 각각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의 한 사례가 있는데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러 도트 마찬가지로 PD 컨트롤처럼 에러 빼기 에러 올드값 나누기 DT라고 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D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컨트롤할 때 되게 유리한데 이 값이 작아진다라는 건 ED 에러 도트라고 불리는 원래는 에러 도트 미분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수치 미분 값을 쓰잖아요. DT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ED라고 하는 수치 미분 에스티메이션 값은 굉장히 값이 커지죠. 이게 분모가 작아지니까 결국 값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 눈여겨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쿠카.xml이라고 하는 XML 값 리소스 파일 가보시면은 이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듀레이션 레벨들을 0.001로 할지 0.01로 할지 여기에서도 또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0.001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부분을 똑같이 맞추셔야 시뮬레이션 하실 때 조금 더 장점,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온 건지. SMC 예제는 쿠카 XML에 있고요. 제가 이제 열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DT 값을 여러 가지 값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똑같이 0.002로 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거하고 똑같은 거를 쿠카 ml.smc 10도, 20도, 30도 해서 제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결과들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얘기 드렸던 채터링 현상들이 여기에서 이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튜닝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0.00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10도, 지금 보시면 10도가 표기되어 있고요. 이 주변에서 S가 0인 부분을 못 지키고 S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게 되면 사인 부호를 가지고서 급격하게 너무 크네 낮춰야겠다, 너무 낮네 높여야겠다 하면서 컨트롤러들이 흔들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터링이 생기는 부분은 채터링은 채터링대로 따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눈여겨서 여기에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물론 이제 튜닝을 조금 더 터프하게 하면 결과들이 더 좋겠습니다만 이 녀석들 올라가는 것들 보시면 오버슛이 거의 안 보이고 있죠. 물론 여기 3번은 조금 더 튜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이렇게 수렴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코드 레벨 한번 확인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SMC 써서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게 한다면 아이고 잘못 났네요. 쿠카 소리 SMC의 0에 0. 지금 로봇이 살짝 덜크덕 하고 있죠. K값을 조금 너무 높은 걸 썼고요. 이 부분에서 마지막 채터링 현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3번 축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장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소스 코드는 이 정도 레벨에서 튜닝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해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깨끗한 이런 숫자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 튜닝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쿠카라고 하는 녀석의 SMC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 보시면요, 쿠카, 기본적으로 쿠카 로봇들에 대한 포워드 다이나믹스 이그젠플인데, 쿠카 NL의 경우에는 non-linear control SMC TDC를 넣고 있고요. 숫자들은 튜닝을 거의 제가 안 해놓고 아주 러프하게만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장면들 보실 거고, 쿠카 NL에는 PD 컨트롤하는 PD, 그 다음에 SMC 컨트롤하는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 SMC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쪽은 PD, 이쪽은 SMC입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튜닝에 대한 것들을 양쪽 다 해보시는 것들이 1차적으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PD 컨트롤하고 SMC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PD 컨트롤 한 다음에 SMC 내가 적용해 보면 이게 좋구나 나쁘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시라고 이런 자료를 걸었습니다. 조금 잘 안 보이네요, 글씨가. 근데 보시면요, 뭐 목표값 QD, 에러 올드, 에러 값, 에러 도트, 에스티메이션 값, 토크 값, KP, KD. KP 뭐 0.5, 3.0, 2.0, KD 0.5, 0.5, 0.5. 튜닝은 거의 안 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숫자들 넣었고요. 자, SMC에는 먼저 PD부터 합시다. 그래서 KP, KD, 에러 올드, 에러 도트 값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KP 에러 더하기 KD 에러 도트. 그래서 PD 컨트롤은 KP 에러 플러스 KD 이 도트, 이렇게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뒤에 있는 여기 이제 중간중간 보시면 인코더 값 읽어오기, 그래프 그리기, 뭐 컨트롤에서 에러 도트, 에러 올드 저장 한 다음에 마지막 토크 뿌리고 있는 요 컨트롤러 파트는 딱 이 부분이 되겠고요. SMC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다른 것들 몇 개가 추가되어 있죠. 에러하고 에러 도트가 똑같고요. 자, 토크도 똑같아요, 양쪽. 대신에 여기에 두 개가, 여기 줄이 하나가 빠졌는데 두 개가 새로운 게 있습니다. 하나는 K 값, 그리고 하나는 람다 L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하고 L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이 있고요. 람다는 바로 이 부분, 람다. 그래서 L이라고 표현된 거고요. 바로 이 값이고, 그 다음에 K 값은 사인 펑션 앞에 붙이는 개인 값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K하고 L 두 가지가 있고, K 값이 좀 크죠? 30, 60, 40. 큰 값을 넣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흔들리는 것도 지금 많이 큽니다. 그래서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K 값을 조금 더 작게 유지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람다 값은 그냥 10, 대충 뭐 이런 값 넣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이 되는 컨트롤러 쪽에 보시면은 똑같아요. 에러 도트도 똑같은데, 여기는 에러 도트, 에러 올드 저장 이렇게 3단계라면 여기는 하나 더 하죠. S는 에러 도트 더하기 람다 곱하기 에러. 바로 여기 있는 수식입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래 SMC 정의에서는 에러가 이 두 가지를 뒤집어 놓고 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여기를 플러스로 x desired 빼기 x로 해서 여기가 부호만 바뀌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수행하는 겁니다. S 값은 에러 도트 더하기 람다, 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줄이 되겠고요. 이거 빨간색이 위치가 좀 틀렸네요. 잠깐 여기 고치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도 코드를 바꿨더니 요거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제 좀 보기가 낫네요. 자, 그래서 S는 바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PD 컨트롤러 꾸며서 원래 세 줄 있었는데 한 줄 추가해서 S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는 KP하고 KD를 에러하고 에러 토트에다 곱해서 집어넣어서 토크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좀 더 쉬워졌죠. K 값, 바로 이 앞에 있는 K 값 집어넣고, 사인 함수 써서 S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 함수는
사이누소이달의 사인이 아니라 부호를 뜻하는 사인 컨버전의 사인이고, f가 0보다 크면 무조건 2를 리턴하고 f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그 외의 경우, 즉 0인 경우엔 0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이걸 넣고 제어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런 현상들이 제어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되게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그 뒷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이 SMC랑 PD 컨트롤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겠고요. 여러분들이 개인 튜닝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은, 이 위에는 PD 컨트롤, 밑에는 SMC 예제입니다. 솔직히 조금 얘기 드리면은 SMC는 그래도 제가 튜닝에 조금 신경을 썼고, PD는 적당히 했습니다. PD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자, 이제 보세요. 얘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10도, 20도, 30도를 가다 보니 오버슛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마지막 순간에 거의 이제 수렴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세 번째 축도 살짝 되게 긴 시간에 걸쳐서 오버슛이 일어났죠. 지금 보시면은 이 출렁하는 관계가 1초까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인 값을 좀 낮게 둔 거죠. 개인이 좀 낮고 PD 컨트롤의 D는 조금 약하게 지금 둬서 줄렁하고 속도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어요. 좀 느리죠. 되게 느리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댐핑이 하나도 없는 포워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는 다시 000으로 내려가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출렁하고 오버슛이 약 10도 가까이 되는 한 8도 정도 되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 컨트롤을 해보시면은 여기가 되게 터프한 공간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3학년 때도 포워드 다이나믹스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PD 컨트롤 해보면 제어하기가 그렇게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치적인 시뮬레이션 공간이다 보니 댐핑을 크게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댐핑을 크게 두면 시뮬레이션 간격에 의해서, 간격이 뭐 예전에는 0.01초 약 10ms도 줘서 했기 때문에 댐핑을 터프하게 주기가 어려워서 아마 해보시면은 이거보다 간격을 좁히기 어렵거나 막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거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제어 주기가 딸릴 때, 제어 주기가 모자르게 되면 댐핑을 높였을 때 그런 에러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시뮬레이션 할 때도 제어 주기가 딸리면, 제어 주기가 모자르면 한 1000ms, 500mm, 아니죠. 1초에 1000번, 1000Hz나 500Hz 정도는 돼야지 댐핑이 그래도 조금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잘 먹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 시뮬레이터에서도 막 흔들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건 댐핑 값이 너무 높아서 그렇고 제어 주기는 모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좀 제어 해보시면 터프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이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 넘어가서 K 값 조정 잘 해보시고 람다 값 좀 조절을 해보시면 퍼포먼스가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약 1초 돼야지 수렴 성능을 보여주는데 0.5초에 오버슛이 거의 없이 댐핑이 잘 먹으면서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는 결과들 보실 수 있습니다. 눈으로 딱 보시면 PD보다 SMC가 편하네 라는 것들이 보일 거고요. K 값이 높으면 대신에 이 부분에서 채터링들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K 값은 채터링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그 값들 튜닝해서 바꿔보시면 깨끗하게 수렴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 컨트롤하고 SMC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시면은 태생적으로 SMC가 수렴을 되게 잘하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채터링은 되게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SMC에서는 채터링을 줄이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튜닝만 하셔도 이 정도로 깨끗한 형태는 어느 정도로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두 가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전에도 맨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비선형 컨트롤러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PD 컨트롤 이렇게까지 해서 딱 꾸며 놓은 다음에 PD 해보고 한두 줄만, 두세 줄 정도만 수정을 해보면 K 값하고 람다 값 수정해서 S만 구한 다음에 사인 함수로 도입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PD 컨트롤이 끝나고 나면 슬라이딩 모드 제어를 한 번쯤은 꼭 해보시라고 제가 권하는 거고요. 그래서 PD 컨트롤에서 개인 튜닝에서 잡기가 어렵다면 한 번쯤은 사인 함수 써보시고 대신에 슬라이딩 모드 한번 해보시고 채터링이 안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황에 맞춰서 다시 PD 컨트롤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PD나 SMC 두 가지에서 왜 SMC가 필요하냐면 몇 줄 안 되는 걸 수정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공간에서는요 우리가 이 시뮬레이션하고는 조금 다르게 시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에러 도트라고 하는 미분을 에스티메이션하는 값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러 도트가 좀 부정확합니다. 근데 1000Hz 가까이 되는 실제 환경에서는 에러 도트 값이 굉장히 깨끗하게 나오고요. 다음에 실제 물리 시스템은 항상 댐핑이 있죠. 댐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에서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을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교는 1차적으로 오늘 시뮬레이터로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 모터에다가 부하를 좀 많이 걸어놓고 실험을 한번 해서 제가 결과를 비디오로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들을 실험으로 해서 예년에는 보여드린 경우가 있어서 학생들이 오 좋은데 생각보다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괄적인 얘기 한번 이제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그 챕터에서는 제가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전체를 중간에 수렴이 아니라 그 유도 과정은 조금 간략화해서 빨리빨리 넘어가 버렸고요. 유도 과정이 길면 여러분들이 되게 싫어하고 안 쓸 것 같아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갔으면 있고, 이 책은 유도 과정 어디 갔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 소식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세프 야곱인가? 잠시만요. 책이 안 보인다,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슬로틴. 슬로틴 책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고요. 이 슬로틴 책에 있는 것들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유도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책들을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참고를 더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이 소식 그대로 잘 꼼꼼히 앉아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 이제 리아프노프 컨셉 같은 것들은 대학원 가셔서 조금 더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처음에 뱅뱅 제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을 켜고, 날씨가 추우면 에어컨을 끄고, 그냥 그런 제어죠. 이 결과물이 굉장히 그것과 유사한 좀 성향을 갖습니다. 지금 보시면 S라고 하는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S라고 하는 값이 뭔가 있을 때 부호에 의해서 결정나잖아요. 부호에 의해서 결정난다라는 거, 바로 이 성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if문하고 if 스테이트먼트 프로그램에 있는 이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if문을 쓸 때 등호 또는 부등호가 있고 그 결과가 0보다 크면, 그게 그거보다 0보다 작으면 하고, if문 if else라고 하는 분기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if else를 쓰게 되면 전부 다 이제 비선형 사례가 나타난다고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고, 사인 함수는 굉장히 강력한 비선형성이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기 때문에 거기다 k 값을 곱하면 완전한 비선형인데, 이 성격 자체가 이 if else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문장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뱅뱅 제어의 컨셉하고도 유사합니다만 대신에 이제 S라고 하는 녀석이 쓰였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퀄리테이티브 리즈닝이라고 불리는 벤카이퍼스 교수님 쪽에서 하던 연구에서 재미있게도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써서 아주 전형적인 좀 수학 기반의 AI들을 문제를 풀 때 이 수식을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논문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사람의 경우에 이 컨셉이 뱅뱅제어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문제를 봤는데 직관적으로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겠다, 추우니까 에어컨을 꺼야겠다, 이렇게만 보지 않고 뭔가 좀 했는데 덥기도 하지만 좀 뭐 전기세가 이번 달은 좀 적게 나왔으니 에어컨을 많이 켜볼까? 라고 하는 조금 더 무언가 생각을 한 요소들, 조금 더 무언가 파라미터를 내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사인 펑션에다 넣고 켜주거나 꺼주거나 하는 성격으로 모델링을 할 때에는 우리가 if else문으로 표현되는 어떤 것들을 수식화할 때는 이 사인 펑션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if else 자체는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딱딱 끊어지는 예제입니다만, 이것들을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도입을 하게 되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 AI적인 지능적인 문제들에서 써먹기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연속적인 수학 기반의 AI 문제들을 다루고자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내가 이럴 때는 if문, 이럴 때는 else문 이렇게 해서 뭔가 똑딱똑딱 하는 듯한 이런 작업을 할 때에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로 모델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학문들이 만나는 어떤 경계 지점 같은 느낌이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에 있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AI들, 예전에는 AI 쪽 관련된 부분들을 모델링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 그 모델링 중에 불린 형태들로 디스크리트 모델들로 모델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대부분 예전엔 많이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은 수학적인 수식,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트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퀄리테이티브 리즈닝이고, 퀄리테이티브 리즈닝에서는 재밌게도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뭐 전자, 기계 이런 파트에서 모델링을 해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가 있었는데, 그게 AI적인 요소로 갈 때는 바로 이 수식이 등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이 두 가지 분야의 교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라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되겠고요. 뭐 그 외에도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 굉장히 뭐 위대한 업적이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서 석사 논문들급에서 되게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는 뭐 갑자기 일 문명이 조금 많이 바뀌어서 컨트롤은 그냥 딥러닝으로 해 뭐 이런 생애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학교에서 굉장히 유명한 소식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제 배워보신 거고,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요 값들 자체가 의미하는 게 에러 쪽으로 이 값들을 넘기게 되면 PD 컨트롤의 P하고 D의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되게 재밌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컨트롤러라고 하는 세계는 그냥 대충 튜닝해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제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한 페이지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SMC,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이 PD 컨트롤보다 좋은가? 요걸 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가 PD 컨트롤보다 좋은가 라고 하면 저는 조금 절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PD 컨트롤러도 아주 유명한 비선형 컨트롤러이고,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는 정말 비선형 컨트롤러의 대표 주자이고요. 그런데 SMC가 PD보다 좋을 때도 있고 PD가 SMC보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무조건 특정한 컨트롤러가 좋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제가 한번 얘기 드린 대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는 강력한 로버스트 컨트롤러이다 보니 오히려 텔레오퍼레이션 할 때는 PD가 훨씬 낫습니다. SMC는 쓰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근데 로봇들, 보통 일반적인 로봇들 우리가 제어해서 띄웅띄웅 움직여야 되는 경우에는 PD 컨트롤러보다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가 좋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러는 채터링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댐핑이 있는 그런 로봇들에서 쓰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어비가 높거나 할 때는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 좋은데, 항상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은 이 끝단이 흔들리는 듯한 이 채터링 현상이 되게 문제점 중에 하나죠.
PD는 채터링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PD는 마지막 끝단에 가면 PD만 쓰게 되면 목표값이 여기인데 이만큼 가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정상 상태 에러가 요만큼 옵셋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는 PD 컨트롤러를 썼는데 얘가 이렇게 잘 멈춘 것 같다가 뭔가 PID를 쓰게 되면 안티 와인드업 현상들, 와인드업 현상, 감겼다가 팅 하고 튀고 팅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거고요. 안티 와인드업해서 이 현상을 빼게 되면 이 녀석들이 살짝 흔들리면서 좀 출렁출렁출렁 이 정도의 현상들은 보입니다. 그러나 슬라이드 모드 컨트롤러는 마지막 단에서 이쪽 아니면 이쪽이기 때문에 얘가 딱 0이면 좋겠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면 채터링이 고속으로 제어 주기만큼에 걸쳐서 하이 프리퀀시 대역으로 채터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채터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스템 자체가 채터링이 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S는 0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크가 되는 애들을 꺾어줘야 되는 거죠. 뭔가 이렇게 꺾어주고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댐핑이 좀 있어야 이 채터링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댐핑이 좀 있는 시스템에 쓰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반드시 어느 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로봇 쪽에서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을 쓰게 되면 채터링만 없다면 이 녀석이 되게 오버슛 없이 탁탁 이렇게 움직이기 좋은 사례를 만드는데 되게 유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왜 로봇 쪽에 로봇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있냐면 로봇들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뭐 우리 그리퍼 여기 페스토 그리퍼가 있는데 물체를 잡을 거 아니에요? 찡 해서 이게 이제 집게손 같은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걸 물체를 잡았어요. 그러면 제어를 내가 잘 해가지고 제어를 띵 이렇게 잘 움직이게 해놨는데 물체를 잡습니다. 그럼 물체를 잡으면 하중이 변하잖아요. 오우 무거워. 오이씨 조금 이렇게 흔들리겠죠. 아무래도 이너시아 매스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이든 물체를 이번엔 또 요만한 걸 잡았어요. 방금 전하고 매스하고 이너시아가 또 다른 거죠. 로봇은 손으로 잡는 손이 그냥 움직여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한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물체를 잡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머니플레이터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uncertainty 또는 ambiguity 뭐 이런 것들이죠. 뭔가 변화하는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변화하는 요소들이 있건 없건 간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로봇 쪽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로봇들의 PD 컨트롤러 되어 있고 물체를 무거운 걸 잡으면 개인 튜닝을 다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빈번한데 이 부분은 조금 로봇 쪽에서는 PD 컨트롤러가 특히나 무게 변화가 많은 경우에는 조금 장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용에서 특히나 로버스트 컨트롤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로봇 컨트롤러를 위해서 로버스트 컨트롤러를 쓰는 데에 대한 생각해야 되는 사고 포인트가 여기에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중력 보상입니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로봇들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가 다르죠.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다르게 PD 컨트롤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올라갈 때 내려갈 때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갈 건데 또는 조금만 내려갈 건데 그때마다 개인이 서로 다르다. 어딘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 보상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제어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똑같은 개인 값을 가지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또는 보상 기법들을 써서 중력 보상을 해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를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쉽게 튜닝하기 편하게 이 제어 쪽에서 컨트롤러의 세계에서는 고려하는 점은 사실 거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능은 좋게 그리고 제어하기 편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할까. 그래서 이제 로버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들이 관심이 이제 많은 거고요. 자, 이 중력은 이 로버스트 컨트롤러에서는 하나의 uncertaint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uncertainty 내가 확실하지 않은 거, 불확실한 요소들 하중이 변하는 거고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가 다르고 앞서서의 예제에서 지금 보시면은 PD 컨트롤은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영향을 받으면서 밑으로 출렁 올라갈 때는 위로 출렁이잖아요. 얘의 경우를 보시면 밑으로 출렁 아래로 출렁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하는 오버슛들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중력이 어느 쪽에 있든 간에 별로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로봇 쪽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들이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요소는 튜닝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3자유도 이상급의 다자유도계 로봇들의 경우에는 로봇 다이나믹스가 출렁출렁하고 있죠. 여러분들 해보신 것들은 작년에 3자유도급들 많이 해보셨습니다만 로봇 다이나믹스를 추가해 놓고서 제어를 해보시면 되게 피곤하죠. 예? 로봇 다이나믹스 자체가 비선형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튜닝이라고 하는 관점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PD 컨트롤 간단한 거 1, 2축 할 때는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아, 대충 하면 되는 것 같아 했는데 그게 다관절 다축 형태가 되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보상해야 될까라는 컨셉들, 그리고 어떻게 튜닝을 내가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특히 심한 거는 다이나믹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심각하죠. 다이나믹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비티, 중력 같은 것도 물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스도 커지지만 모멘트 암이 요만할 때 이렇게 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복잡해지고 튜닝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튜닝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사실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 3자유도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이 3자유도가 그래도 조금 더 좀 느껴보실 거고, 제어가 생각보다 튜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튜닝하기 편한 방법을 찾는 것들이 바로 이런 로버스트 컨트롤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6차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34차인가 36차인가 나왔던 엑스카베이터 같은 경우에 제어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튜닝하기 편한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그래서 되게 각광을 받는 거고요. 그러나 이게 과연 옳은가라는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린다면, 모든 비선형 컨트롤러는 그 화려한 기법들 뒷면에는 무언가 조금 안 좋은 면들이 항상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니까 매칭 컨디션이라고 보통 불러주는데 그걸 만족을 못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SMC의 퍼포먼스가 PD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의 경우에는 마지막 채터링이 심하게 남아있다면, SMC의 경우에는 채터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채터링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저절로 수렴이 되는 뭐죠?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x 도트 플러스 람다 x가 0이기만 하면 저절로 x는 0으로 가게 되는 익스포넨셜리 수렴하는 이 성격을 또 없애버리기 때문에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의 장점이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반드시 있는 거고요. 장점으로 저절로 수렴이 돼 되게 좋아 했는데 채터링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게 되게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면 그 경우에는 안 쓰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컨셉은 많은 로봇 쪽 분야에서는 특히나 물체를 들어 올렸다 놨다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에서는 로버스트 컨트롤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PD 컨트롤러로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로버스트 컨트롤러를 달아보니까 푸야 이거 내가 여태까지 왜 이런 고생을 했어 라고 할 만큼, PD만 가지고는 차수 높아지면은 정말로 제어 튜닝 하는 데만 몇 달씩 걸릴 수 있습니다만 로버스트 컨트롤러 써봤더니 2, 3일 안에 끝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버스트 컨트롤러 쓰실 때에는 쓰기 전에는, 그러니까 PD 컨트롤만 배운 다음에는 한 번쯤은 적용해 보라라고 제가 계속 권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같은 강력한 로버스트 컨트롤러를 써보시면은 장점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적용을 한번 해보시라고 강력 추천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맞는 키다,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컨셉에서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장점인 반면 단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맞춰서 써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딩 모드 컨트롤 같은 경우는 채터링이라고 하는 지독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로봇 쪽 컨트롤러에서는 바로 두 번째 배우게 될 타임 딜레이 컨트롤이라고 하는 로봇 컨트롤러의 제왕, 거의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러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지금부터 이제 TDC라고 하는 타임 딜레이 컨트롤에 대해서
중력 보상 기법부터 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끊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